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춘천시에서 오는 2050년까지 나무 1억 그루를 심기 위한 프로젝트로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도시의 삭막한 분위기를 바꾸고 녹지를 더 많이 넓혀서 열섬 현상이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담장 대신에 나무를 심는다.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담은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서로의 경계를 지나치게 명확하게 구분짓다 보니까 소통이 어렵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제주의 돌담처럼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빈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여기저기서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 빈틈 없이 높기만 한 담이 곳곳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저 할 말 있어요. 이 담을 넘나드는 바람처럼 시원하게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말 한 번 못 붙여본 분들 계시겠죠. 가령 직장 상사라든가 동료, 후배, 신입사원 누구에게라도 말 한 번 걸어보고 싶었던 분이 있다면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속상했던 거, 풀고 싶은 거, 또 고맙고 미안했던 거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뜹니다. 옆에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죠.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 사연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지금 5곳인데요. 강화군에서 또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께 강화군 부른면의 한 그 돼지 농가에서 또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다 그럽니다. 예. 어미돼지 2마리가 폐사했고 또 1마리는 유산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농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없고 또 이 잔반을 또 이제 주는 그런 농장도 아니라 그럽니다. 사료를 주는 농장이었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 강화군에서만 지금 만약에 이번에 확진되면 2건이 되는 셈인데 그렇죠. 지금 강화군은 완전히 비상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 발병 농가가 늘어나면서 이 중점 관리 지역 범위를 지금 이제 대폭 확대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전체로 지금 확대를 한 상태고 또 어제 낮부터 전국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 이것도 좀 이제 전국으로 확대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살처분 대상 돼지 마리수도 지금 이미 5만 마리를 넘어선 거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도 지금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지금 구성을 했다고 하네요. 예. 자, 그리고 일본의 이 전략물자 수출 제한이 지방공항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공항 이용객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일본으로 가는 네. 관광객들이. 그렇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이제 국회에 7개 국제선 공항 운항 여객 수입 현황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일본 노선 운항 편수가 지금 18.8% 정도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그 전 대비해서 이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일본 노선 여객 수도 기존에 한 15만 천여 명에서 5만 천여 명으로 한 33.8%나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7개 지방 국제 공항의 그 일본 노선 의존도가 좀 이제 높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기준으로 이제 보면 한 42.9% 정도 이렇게 일본 노선 비중이 그 정도 됐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노선 편중이 심했던 부분이 이번에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이게 노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고 네. 재편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게요.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환경 정화 행사를 위해서 일부러 쓰레기를 내다버린 진도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환경운동연합 측이 이제 아마 그 조치를 좀 취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9월 20일에 있었던 그 행사입니다. 제19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였는데 그날 이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서 전남도 부지사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정관계 인사들이 좀 참여를 한 거죠. 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진도군 쪽에서 그날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행사가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보니 인근 해변에서 지금 주워서 좀 이제 확보해놨던 그런 그 뭐 페스트롬이랄지 폐허구 같은 이런 해양 쓰레기를 이 행사 장소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쓰레기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지역 환경운동연합 단체 쪽에서는 가만 안 있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번 이제 불법 쓰레기 투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문제 제기를 했고 논란이 되니까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이게 좀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그러게 말입니다. 발상을 좀 네.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죠.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좀 이런 과욕은 좀 안 부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자, 오늘부터 2019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박람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박람회입니까? 네, 이게 국내 최대 지역 정책 박람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주도로 해서 지자체도 참여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그 행사인 거고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이제 전남 그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사흘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뭐 각 지역마다의 그 균형 발전 성과랄지 지역 혁신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소통도 하고 이제 그런 그 대표적인 장인 겁니다. 네. 내년 그 개최지로는 청주시가 정해졌다 그래요. 네. 청주의 그 문화제조창시에서 내년에는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뭐 100%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또 이게 지역마다 좀 이렇게 편중 현상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제 국회에 제출한 주택 통계 자료에서 이제 드러난 건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빈집이 모두 141만 9천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외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기준으로는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주택을 이제 말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계속 좀 해마다 늘어난 건데 불과 4년 사이에 32.8%나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이게 좀 문제점인 것 같고요. 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24만 9천여 가구라 그러고 그 다음이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문제는 이렇게 빈집들이 주택가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슬럼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범죄 우려도 좀 높아지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도 좀 괜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제대로 좀 실태 조사를 해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안에서 음주와 이 불법 노점 행위가 사라지게 된다고요? 네. 남한산성이 세계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더 잘 관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고요.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측에서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에 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내에 음주, 노점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근절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가을철 지금 아무래도 행락철이 돌아오게 되면 이런 게 또 많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노점 행위를 지금 일단 없앤다 그러고 그래서 공원 내 술 판매대, 뭐 파라솔, 아이스박스 이런 것들을 자진 철거하도록 일단 유도를 하고 네. 만약 이걸 거부하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강제 철거도 지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만 그동안 과태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술을 마시는 탐방객에게도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까 음주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감사원이 김태호 이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서 해임 권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 다른 뭐 기관에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기로 했는데 감사원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사 그 노사가 정규직 전환은 신규 채용과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약간 특히 좀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봤다라고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뭐 이런 경우에도 신규 채용하고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친인척들도 이제 은근히 많이 이제 그 채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서울시 측에서는 징계 공고 내용 가운데 약간 좀 과한 것도 있어서 감사원 측에 재심 요구를 좀 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문자 주제는 저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가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하고 싶은 말을 다 저희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고 싶거든요. 4222 번호 가지신 분 요즘 신우이가 갑자기 뭔가 틀어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중이시라고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라 그랬던가요?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 6220님 겉옷을 찾게 되는 날씨예요. 혼자 지내시는 엄마에게 전하고 싶다고요. 시간 지날수록 건강에 문제가 많아지니까 속상합니다. 늘 같이 못해 죄송하다고요. 식사 잘하시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방송 통해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9100님 초등학교 여자 짝꿍에게 지금 뭐해? 라고 묻고 싶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자 보내신 분이 남자분이신가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요. 여자 짝꿍이 갑자기 궁금하다고. 여자 짝꿍 했으니까 이 남자분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6755님 딸 출산 후 이 손주를 못 봐주네요. 제 몸 수술이 잘못돼서 아팠거든요. 딸에게 그 안타까움을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7276님. 사랑하는 남편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월급날. 오늘 25일이군요. 삼겹살 사다 놨어요. 센스 있으시네요. 7276님 커피 쿠폰 선물 드릴게요. 6838님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어요. 갑자기 안 나오시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전화를 드려보면 가족들이 받을 때 불안하답니다. 휴대전화를 또 본인이 직접 안 받으면 진짜 걱정되지요. 예, 염려 많으시겠네요. 6838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요즘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여의치 않네요.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겠고 가슴앓이를 좀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위로를 좀 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구로 가볼까요? 최은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예, 서울은 낮에 좀 덥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좀 벗고 다녔는데 지금 대구 날씨는 어떤지요? 네, 대구는 오늘 하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지만 낮에는 가을볕이 쏟아지면서 기온이 다소 올랐는데요. 대구 현재 기온은 24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이 치매 예방을 테마로 만들어진 공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위치한 함지기억공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 도심에 가까운 공원에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 공원 전체가 치매라는 테마로 조성된 전국 최초의 기억공원입니다. 그렇겠어요. 치매를 테마로 했다. 참 특별하네요. 네,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치매 예방 정보를 제공하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테마 공원인데요. 예.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에게 맞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재미있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꾸며져 있습니까? 네, 이 함지기억공원은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기억력을 높이는 기억 도둠길, 또 길을 따라가면서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해보는 추억 회상길, 또 재미있게 걸으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치매 예방 걷기 길로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기 팔 벌레가 안 받칠 정도로 맞춰서 해주세요.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체조 먼저 시작하고 우리 이렇게 걷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머리, 어깨, 엉덩이, 박수. 어깨, 엉덩이. 자, 주먹 박수. 조금씩 이제 줄 맞추면서 한번 걸어갑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갑시다. 함지공원 저리 한 바퀴 보는 거. 우리 걸으면 9분. 산에 등산하는 것처럼 맑은 공기 마시니 기분 좋지, 상쾌하지. 어머니가 찾을 때까지 여러 개 돌려보시면 돼요. 아, 요렇게. 여기 다. 여기 찾았다. 네. 그러면 이제 해바라기 찾아볼까요? 해바라기 찾으셨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요거 하면 어머니 감기 기억력이 올라가죠. 요거 한 번씩 계속 해보세요. 네. 알겠죠, 어머니? 월요일부터 내가 도장을 5개 찍었습니다. 저도 5개 찍었어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매일매일 출석하시네요. 네. 그만큼 또 즐거우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 치매 오신 분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박수 쳐주는 게 이렇게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어르신들 여럿이 모여서 체조도 하고 공원도 돌고 놀이도 즐기시고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 동네 335 마실돌기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오후 5시 이렇게 2번 어르신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치매 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스트레칭과 치매 예방 체조를 가르쳐주고요. 또 네. 다 함께 공원을 걷는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수요일은 또 인식 개선 캠페인과 치매 관련 퀴즈 풀기도 진행해서요. 네.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또 치매 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르신들 함께 운동하다 보면은 어쨌든 뭐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외부 활동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요. 이 공원 입구부터 걷는 길을 따라서 방향 안내판도 잘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또 짝꿍 맞추기, 또 순서대로 찾기와 같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인지활동 표지판도 있고요. 또 각종 운동법과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까지 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도 있어서요. 네. 살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공원에는 US 센터가 있어서요. 또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검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서 예.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요. 어르신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내가 집에 나이로 82인데 함지공원은 매일 오는 택이지. 체조하고 걷기 한 바퀴 돌고 아이고 도움이 되지. 이런 제도가 있지. 시간을 딱딱 지켜가 운동할 수 있는 그게 좋아요 우리게는. 평소에는 치매 걱정하는 것보다 기억력이 고작 없어지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월화수목금 계속 나온다 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내가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것이 7,527번 걸었어. 여 지금 그러면 만보 올라가 보네요. 기분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아요. 특히 대구에는 그냥 운동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도 함지공원처럼 치매 시설까지 해놨는 데는 다른 데서는 못 봤어요. 치매 공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림을 짝꿍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짝꿍 맞추기도 있고 치매 예방에는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래 335 모여서 걸으니까는 또 친구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 좋지. 손 놀리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놀리 나오대 이래 하고 이래 하는 거 못하지. 아까 처음 하는 거 헷갈리더라니까 그래. 운동도 재밌고 너무 재밌어요. 매일매일 참석할 겁니다.
네,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좋습니다. 네,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지기업공원에서 걷기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은아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이 어르신들 쉼터 같은 공원이 대구에 있었네요. 전국 최초의 치매 예방 테마 공원인 함지기업공원 소식이었습니다. 자, 3시 25분 됐는데요. 이번엔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울릉도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네, 현재 기온 21도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데 해상의 물결도 2m 이내로 낮게 일면서 여객선은 오늘 정상 운항합니다. 평화로운 울릉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관음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관음도는 울릉도 저동항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섬인데요. 울릉도의 부속섬이 3개가 있는데 관음도는 독도와 죽도에 이어 3번째로 큰 울릉도의 부속섬입니다. 네. 섬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 위로 비교적 평평한 공간이 있는데요. 요즘 이곳에 은빛 억새와 황금빛 갈대가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최영주 해설사에게서 섬의 가을 맞이 풍경 들어보시죠. 예. 관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릉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얀 꽃, 노란 꽃, 보라색 꽃을 볼 수가 있으시죠. 하얀 꽃은 우리 울릉국화, 그리고 부지깽이. 노란 꽃은 우리 울릉 털머이, 그리고 이제 보라색 꽃들은 이제 우리 회국이 되겠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지천에 피어가지고 이제 그 가을을 반추시키고 있습니다. 관음도를 도시다 보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큰 나무들은 후박나무하고 그리고 이제 동백이 되겠죠.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 그런 꽃향기를 즐겨주시면 참으로 만족한 여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도 가을에 관음도를 걷다 보면은 그런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행복감이 느껴지는 관음도엔 또 백황색의 보리밤 나무꽃도 가을을 알리고 있고요. 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섬현삼과 섬시호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울릉도에서 이 관음도까지 가려면 이제 섬과 섬 배편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섬 사이에 연도교가 놓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리 길이는 130m, 폭은 3m 정도인데 걸어서 이동해야 하고요. 네. 이 울릉도의 부속섬 중 관음도에만 유일하게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다리군요. 예, 이 다리를 건너면 되고요. 특히나 올 들어 섬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된 후 울릉읍에서 차량으로 15분 정도만 가면 관음도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관음도 연도교 앞에서 관광객들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네. 조금 출렁여서 무섭긴 했는데 전경이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각 전망대마다 지질에 관한 또 설명이나 이런 게 안내 표시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좀 괜찮았습니다. 좀 힘든 점은 계단이 많아서 올라가는 긴 힘든데 그래도 전망이나 여기 일지우 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죽도가 제주도의 우도처럼 딱 풍경이 비슷해서 우도인 줄 알았어요. 밑에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구경하면서 걸었어요. 호박나무하고 억새풀하고 바다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풍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동백이 여기는 최고예요, 최고. 동백나무가 엄청 크고요. 다음에 가족들하고 한번 더 오고 싶어요. 정말 이국적인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울릉도 관음도에서 관음도 내를 걷는 그 가을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관음도는 섬 둘레가 800m인데 탐방로 거리는 1km 정도여서 걷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도심에서 이렇게 복닥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 그 관음도 상상만 해도 정말 즐거운데요. 주변 경관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음도에서 울릉의 또 다른 부속섬인 죽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섬에서 섬을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고요. 삼서남과 같은 주요 명소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음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현재 관음도는 공도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딱
한 가구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 가족이 관음도에 정착하기 전엔 울릉도 개척민들이 섬을 개간한 적이 있긴 하지만 네. 집을 짓고 산 건 이 한 가구가 전부라는데요. 이 당시 관음도에서 살았던 일가족 중 한 명이 현재 울릉도 북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이덕준 님이 들려주는 과거 관음도의 생활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로 이제 그때 주식은 감자 강냉이고 주식은 필이 심어야 되고 그리고 고추 농사를 많이 지었다. 근데 바람이 온간 세니까 그 농사도 별로 잘 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 이제 소도 미기고 내가 소는 5마리로 시작해가 나중에 염소를 미기도 염소는 최고 한 많을 때는 한 200마리 정도 있었다. 관음도에서 그 건너편에 고도 집이 있었으니까 섬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고함을 쳐가지고 그것도 어이 하고 이제 괴물 지르면은 이제 배도 보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댕기라 하면 못 댕기지. 좀 외롭게 살았지. 그 이제 뭐 사람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답답하고 그랬지만은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그때도 하나의 추억이라고 생각하지. 아이고 옛날 얘기 들으니까 이 섬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어쨌든 울릉도에 가면 이 관음도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관광객이 관음도에서 지질에 대한 안내판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곳은 지질 명소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울릉도와 독도는 2012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공원 안에 23곳의 지질 명소가 있는데요. 네. 그중 관음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음도만의 지질과 생태 자원에 대한 해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해설 프로그램은 생태 지질 탐방객 센터나 지역 관광 안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몰과 일출을 모두 볼 수 있는 이 낭만의 섬 관음도에서 올가을 인생사진 남겨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태린 씨 관음도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김혜진 아나운서 소개해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시 32분 됐는데요.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소개 좀 해드릴까요? 황성희 씨 유튜브로 글을 올려주셨네요. 우리가 마구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지구 마을 전체가 제대로 합시다. 어쨌든 뭐 쓰레기 관리를 좀 제대로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미머스 아이디 가지신 분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이죠. 전국 일주 스텝 숨은 노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네 저희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고맙습니다. 미머스님. 자 샵 9730으로도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디 볼까요? 예. 뭐 울릉도 소식을 듣고 문자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허브 아이디 가신 분들 김경태 씨 울릉도 가고 싶다는 그런 문자인 것 같아요.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2678님 소개해드릴게요. 고3 딸에게 3년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다고요. 가고 싶은 대학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딸에게는 직접 말 못하시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11월 14일 수능 시험 보는 날이죠. 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호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주 중반입니다. 오늘 하늘 모습은 맑았다가 현재 구름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다만 가시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가시거리가 30에서 최고 50km까지 쾌적하게 트여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어제만큼 오늘 또 오늘만큼 내일 계속해서 좋음에서 보통 사이 이어가겠고요. 다만 오존 농도가 경기 남부, 충남, 전남권으로 좀 나쁘겠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그래도 보통 상황을 유지하면서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에 가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모레는 제주와 남부지방, 충청 남부, 강원 남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토요일 제주와 남부, 충청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분포를 살펴보니까 오늘 서울이 27도까지 예보돼 있는데 어제보다 살짝 더 올라 있는 상태고 평년보다도 좀 높습니다. 그만큼 아침 기온 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요.
있고요. 오늘 세종, 강릉, 광주, 부산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분포, 내일도 서울이 낮 기온 28도로 역시 낮에 약간 더운 느낌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의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역시 평년보다 높은 낮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7.4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 도로는 작업을 하는 곳이 많고요. 사고 소식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4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2개 차로를 막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정체됩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하기분기점 진출로에서 버스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로 속도 내지 못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부근 2차로에서는 이번 달 27일까지 작업이 계속됩니다. 현재 감곡나들목 2km 사이가 정체되고요. 이후로 북상주나들목에서 상주나들목 정체도 작업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의 양돈 농장에서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3건이 추가로 접수돼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여야 반응은 한반도 비핵화 예정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북한 미사일 도발은 알 바 아니라는 천하태평 연설이라는 비판으로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약범죄 관련 국제행사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 뒤 외부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들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만나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들의 회동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처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생업을 뒤로 한 채 구조 수색에 참여했던 진도 어민들이 국가가 어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DLF가 첫 만기가 돌아왔는데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창원 지역으로 가봅니다.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창원에서는 도심 한가운데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뜨겁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창원 도심에 있는 한 민간 소각장이 최근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의료 폐기물을 400톤가량 소각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인근 주민과 노동자들이 도심에서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 장소는 그냥 산업 폐기물 소각하는 곳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료 폐기물은 별도의 소각장에서 소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환경부의 요청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창원의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게 됐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의 요청으로 타당성 검토한 후에 허락 다 받고 이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 폐기물을 소각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문제의 의료 폐기물은 경북에 있는 의료 폐기물 업체가 1,4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속이고 경남과 대구, 경북 등 14곳에 불법 보관해 오다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예. 그중에 경남에서는 김해 한 곳과 통영 4곳, 총 5곳에 412톤의 6개월 이상 창고와 야외에 방치가 되어 오다가 이번에 환경부의 결정으로 창원에서 소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창원 인근 지역에는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장소가 따로 없습니까? 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예. 현재 전국적으로도 14곳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경남에는 부산과 진주 각각 한 곳이 있는데 이처럼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부족한 데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유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들어오는 거, 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거 자체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반대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소각하면은 뭐 시도와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소각이 다 가능한 겁니까? 네. 최근에 진행된 소각은 지난달 환경부 산하 7개 환경청에 보낸 의료 폐기물 예외 처리 지침 공문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예. 처리 내용 한계 시에는 관할 환경청 판단으로 지정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도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를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어도 사후 통보만 하면 무방하다는 그래요. 입장입니다. 처리 용량이 넘어선 경우는 어쨌든 예외적으로 소각 처리할 수 있고 이것도 사후 네. 보고만 하면 된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반발이 꽤 거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철도 전문 업체인 H기업의 경우에는 폐기물 소각장과 담장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악취와 분진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10년 전 소각장비 현대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지하로 대피했고 네. 특히 이번 의료 폐기물 소각은 주민들이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예. 그래서 소각장이 이전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강한 입장이 나올 법한데 여기에 대해서 네.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지요? 네, 환경부는 불법으로 의료 폐기물을 소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규정에 따라 추진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네. 의료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데 특히 이번 통영시에서 적발된 의료 폐기물은 별도의 창고가 아닌 야외에 쌓여 있어서 오히려 주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만큼 네. 처리가 시급했다는 의견입니다. 6개월 이상 그 창고에 이제 그 야외에 그대로 방치됐다는 거죠, 이거는? 네, 일부는 창고에 있었고 일부는 야외에도 있었고. 것입니다. 예. 예. 또 의료 폐기물을 처리한 기관의 대기 오염 물질과 자동 배출 측정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황산화 물과 질산화 물 등 이와 같은 오염 물질 발생량 증가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안전할까? 이 주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네, 환경부에서는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소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노출되면 더 위험하니까 장기간 이렇게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처리가 시급했다는 이유 그리고 오염 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하다. 네네. 이렇게 믿어달라는 네, 건데. 공익의 목적으로 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익의 목적이었다. 네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는 어떤 입장인지 뭔가 뭐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창원시는 소각 직전에 전화로 지침을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한 난감하다는 입장만 피력했을 뿐 사실상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예외적인 소각을 처리할 경우에도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의 그 입장은 타당한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는 인허가 문제, 승인, 협의, 인정 등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지자체나 주민들과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네. 행정규칙에 맞지 않은 민원이 발생해 할 경우에는 조금 전 설명처럼 공익의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행정 편의적인 그런 생각은 아닌지 조금 염려는 됩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문자 좀 들어가 볼게요. 2029님, 저 할 말 있어요라는 주제로 어제 20주년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장미 한 송이만 선물했어요. 남편한테 할 말 있어요. 짠돌이 우리 남편.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럼 됐죠 뭐. 자, 3074님. 내 입으로 생일이라고 말 안 해도 새 남자는 좀 메모 좀 해두었다 챙겨주면 안 됩니까? 항상 엎드려 절받기를 몇십 년째 점점점 하셨어요. 6161님. 가을은 그리움의 계절. 고향 친구 정수가 보고 싶다 하셨네요. 7348님은 일하다가 사장님 몰래 문자 보내신다고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늘 라디오 전국 일주 들으면서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힘이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되레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7348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730 그리고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서 저 할 말 있어요. 어떤 사연이든 다 받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46분 됐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빨간색 들어간 셔츠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인상적인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자, 요즘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은행 얘기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은행나무가 너무 친숙한 나무이긴 한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심어져 있는 가로수 가운데서 가장 비율이 높은 나무입니다. 가장 많이 심어져 있다는 거죠. 서울시만 하더라도 뭐 전체 가로수 가운데 한 36%에 이르는 11만 4천 그루 정도가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참 흔한 나무가 되어버렸죠. 그러네요. 가을이면 은행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가로수로 많이 심었을까요? 은행나무를? 일단 은행나무가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아하. 은행나무는 은행나무의 역사가 한 2억 7천만 년 예전에 이제 중생대 때 공룡이 살던 시절부터 은행나무는 존재했었거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명력도 강인하고 생명도 길고 보통 은행나무는 보통 천년 이상 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심지어 도시에서는 더욱더 이제 좋은 게 이 병충해에 강할 뿐더러 공기 정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요? 무엇보다 이렇게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나 차량이 내뿜는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가로수로 아주 선호될 수밖에 없죠. 뭐 냄새만 참을 수 있다면 더 많이 심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아요. 좀 귀한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은 뭐 예로부터 심지어 이제 뭐 동의보감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도 소개되고 한방에서는 이제 천식, 가래, 기침 등을 가라앉히고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게 요즘 현대의학에서도 은행은 뭐 그 풍부한 칼로리와 이 베타카로틴이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비타민 B와 C도 풍부하고 그래서 뭐 은행은 정말 이 음식이기도 하거니와 진짜 약으로 드셔도 좋을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뼈 조직 강화하는 데도 좋다 그러고 뇌 건강 예방에도 좋다 그러고 뭐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약재가 나무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어디 버릴 데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겐 너무나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버려지거나 밟히는 딱한 신세가 됐을까요? 가을만 되면 정말 온 우리나라 도시들마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 은행 열매가 떨어졌을 때 그 냄새 때문에 민원 때문에 아주 그냥 등살을 그러니까 못 살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잘못 밟으면 하루 종일 그 냄새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고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그 냄새가 은행이 지난 2억 7천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냄새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동물이나 병충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보호 장치였는데 이게 이제 공룡이 살던 시대에도 살아남았는데 도시인들한테는 아주 이게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는데 은행이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은행은 암수가 있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암수가 있는데 심어놓으면 이게 암나무인지 순나무인지를 열매가 열릴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행은 한 15년쯤 지나야 열매가 맺혀야 이건 암나무구나. 수나무. 안 맺히면 이게 수나무구나. 근데 수나무에서는 이제 그 은행이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 가로수에 은행이 많이 떨어지니까 암나무를 뽑고 수나무로 대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나무면은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은행이 열매가 열리지 않을 뿐이지 그 가로수로서의 기능은 뭐 똑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열매 효과는 이제 약재로 많이 쓰는 경우니까 가로수 뭐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환경 정화에 좋다라는 건 그대로 역할은 그대로 암나무든 있으니까? 수나무든 상관없이 한다고. 그렇군요. 근데 그 냄새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성분입니까? 이게 이제 그 은행나무는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노란 열매가 툭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약간 과육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요 과육을 벗겨내면 우리가 이제 은행 드실 때 되면 딱딱한 껍질 있지 않습니까? 겉껍질.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노란 부분이 겉껍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을 드실 때 이제 그 노란 그 연한 부분 벗기고 나면 딱딱한 껍질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중과피라 가운데 껍질이라고 중과피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벗겨내고 나면 또 은행을 드실 때 얇은 껍질, 얇은 막 같은 껍질. 그게 이제 종피. 마지막 껍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겉껍질, 중과피, 종피 중에 어디입니까? 겉껍질이죠. 노란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밟으면 이렇게 탁 터지는데 여기에 이제 빌로볼과 은행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성분이 이제 고약한 냄새를 내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피부에 닿으면 이 피부염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독성 때문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버텨올 수 있었던 뭐 종자도 보호하고 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우리가 아는 은행 열매는 그 자체가 씨앗이거든요. 이게 이제 떨어져서 이제 다시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하기 때문에 은행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는데 이게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도 뭐 있어야 되네요. 2억 5천 년을 버틴 이유가 바로 그거네요. 그럼, 그런데 은행을 주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못 줍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 좀 확실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떨어진 건 괜찮은 거죠. 떨어진 건 주우셔도 되는데 은행을 인위적으로 가로수에 달려 있는 걸 따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사용하시거나 그러다가 가로수에 손상을 입히시거나 하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참 이 은행 이렇게 줍거나 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그 도시에 이렇게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중금속 오염 등을 걱정하셔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일부러 따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은행 몇 알씩 드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독성 물질 때문에 뭐 중금속 아닌 은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 때문에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 겁니까? 이제 은행은 다 익혀서 드시는데 익혀서 드시면 대부분의 독성은 다 사라지는데 아주 독특하게 이제 메틸피리톡신이라는 그 성분은 가열을 해도
그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알에서 500알까지를 드셔도 사람마다 편차가 너무 큰 거죠. 500알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는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10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하루 3개 정도를 일종의 권장량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10개 이상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아무 문제는 없는데 예. 가령 뭐 어지럽다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어지러움 그리고 구토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독성에 의한 중독 증상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군요. 복통도 있고 예. 뭐 이런 건데 이게 사람마다 워낙 성인들 경우에는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네. 뭐 저도 많이 먹을 때는 뭐 한 20개 이상씩 먹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먹어보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네네. 살펴보고 네. 그 정량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을 재료로 한 요리 일단 술안주부터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로부터 이렇게 신선루나 찜 요리 등에서 고명으로 아주 단골로 맞아요. 많이 들어갔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밥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은행으로 밥을 지으실 때 같이 은행 열매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뭐 밥 한 공기에 보통 은행 열매가 뭐 한 5개 정도 들어가니까 아유, 충분히 뭐 식감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고 저도 작년에 처음 먹어봤는데 은행죽. 은행죽 있어요? 예. 불린 은행하고 맵쌀하고 같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예. 이걸 죽을 쑤시면 그 향이 정말 그냥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질 정도로 간도 좀 하네. 예, 소금간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죽 중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죽 중에 하나라고. 은행죽 먹어보고 싶네요. 너무 맛있어요. 예. 직접 해 드셔도 이건 사실 의외로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하, 네. 갈아서 은행하고 햅쌀을 곱게 갈아서 알겠습니다. 은행잎 얘기도 짧게 좀 해보고 싶은데 혈액순환이 안 좋을 때 은행잎 성분이 들어가는 약품들이 좀 많이 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잎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혈액이 응고되고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확장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혈압 관련 약품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은행 잎에서 나온 성분으로 만든 약품들은 네.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우리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보조식품으로들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 은행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 할 말 있어요라는 주제로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